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랑콜레오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원래는 전기차를 생각을 했었어요. 시그니처 트림으로 선택하신 X라인은 원래 고민을 했거든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인데 찡끗. 저는 찡끗!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거든요. 차박이나 캠핑! DCT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연비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단점은 이제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으면 빌트인 캠이 오류가 좀 많대요. 내가 이 7단 DCT 변속기 내가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993년 1세대 스포티지가 출시된 이후 국산 SUV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되고 있는 최장수 모델이자 전세계 최초로 개발된 도시명 컴팩트 SUV 차량인 바로 5세대 NQ5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강원도 춘천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 중인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주 40대 남성입니다. 차주님께서 2023년에 기아 셀토스 차량으로 나와 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차주님께서 지금 하고 싶으신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욕이 막 나오는데 좋습니다. 욕은 못하겠고 자세한 욕들은 조금 이따가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5년식 5세대 더 뉴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이고 추가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 캠, 전자식 4륜 제외한 나머지는 풀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실외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그 다음에 실내 색상은 검정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10월 24일 날 차량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온 시기는 2025년 2월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개별 소비세 할인 받고 그 다음에 세금 포함해서 4,6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3,100km 정도 탔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07년식 뉴 스포티지를 탔었고요. 중고로 구매를 해서 타다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량을 판매를 하고 셀토스 1.6 터보 그래비티 모델을 타다가 4년 타고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1.6 터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전기차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상 집밥 먹이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해요.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그런 것 같다.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집에다가 예를 들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돈만 내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전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는 아예 마음을 접고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로 바꾸게 된 이유는 그 전에 타던 차량이 이제 셀토스인데 이놈의 DCT 미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바꾸게 됐죠. 차주님께서 셀토스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저한테 몇 번 전화 하셔가지고 형이사님 진짜 이거 너무한다고 얘네들 막 내가 이 7단 DCT 변속기 내가 평생 안 탄다. 네, 절대로 안 탈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 변속기 모델을 좀 알아보시게 됐고 SUV의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과 더불어서 유리비도 그렇죠.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하지만 내가 전기차는 피곤할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께서 1.6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6 가솔린 터보나 2.0 LPG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근데 저도 그런 건 생각했었어요. 1.6 가솔린 터보가 자동 8단 변속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는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하이브리드 못 따라오더라고요. LPG는 요즘에는 또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대세이다 보니까 좀 타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리고 5세대 전기형 스포티지에 있었던 2.0 디젤 모델이 이 차량 후기형으로 오게 되면서 삭제가 되면서 31년 만에 스포티지 차량에서 디젤 엔진이 완전히 단종되었다는 특징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4륜 구동 모델도 있는데
전륜구동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원래 셀토스가 전자식 사륜 들어간 모델을 탔었거든요. 만 4년 정도 탔는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 사장님께서 셀토스 4륜구동 타보셨는데 굳이 4륜구동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륜, 개소세 할인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별 소비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2륜, 전륜구동만 가능하고 네. 4륜구동은 개별 소비세 혜택이 적용이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다양하게 있는데 시그니처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X라인은 가자니 위에 등급인 소렌토가 보이고 그 밑에 단계로 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든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시그니처 트림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더라고요. 판매량이요? 네, 그래서 그냥 과감 없이 그냥 시그니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X라인 트림이라는 것이 기존의 그래비티 트림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셀토스 차량 타셨을 때는 그래비티 최상위 트림 선택하고 타셨잖아요? 뭐 이것도 동일하게 그래비티 타보니까 굳이 그래비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쵸. 굳이 그래비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욕심이 좀 컸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뭐 디자인이 조금 뭐 그릴 조금 바뀌고 뭐 이런 네. 차이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봐줘요. 남들이 봤을 땐 그냥 셀토스거든요? 그런 느낌? 그리고 차주님께서 각종 다양한 옵션들 추가하셨는데 그 옵션들 추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는 확실히 옵션 값을 뽑더라고요. 전방 안전 그런 것도 좀 많이 개입이 되고. 셀토스 타셨을 때 너무 만족하셨던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옵션 값 뽑고도 남는다. 그리고 모니터링, 프리미엄, 그 다음이 19인치 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19인치 안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사륜을 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19인치를 두면 노면의 접지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었어요. 연비가 한 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셀토스 탈 때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갔었거든요. 되게 만족하고 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크렐 사운드는 없는 것보단 차라리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옵션을 집어넣었는데 확실히 보스 사운드보다는 한 2% 정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썬루프랑 빌트인 캠 옵션을 제외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터넷 동호회라 그러죠. 스포티지 동호회 갔는데 빌트인 캠이 오류가 좀 많대요. 그래서 이미 빌트인 캠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왜냐면 빌트인 캠 3시간밖에 녹화가 안 된대요. 성능도 좀 아쉬우셨고 각종 결함들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도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빌트인 캠은 바로 뺐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전 차에서 흡연을 안 하거든요. 흡연은 하지만 과감 없이 그냥 뺐습니다.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싼 하이브리드 하고요. 그란 콜레오스, 그 다음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가 고민이 됐었죠. 그 친구들 포기하신 이유 뭐예요? 그란 콜레오스는 일단 수리비,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니까. 르노는 그 맛에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과감 없이 뺐습니다. 차주님께서 DCT 그 수리 이런 거에 대이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왜요? 그란 콜레오스가 연비가 되게 좋게 나온대요. 지금도 좀 아른거리시긴 하네요. 네.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근데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현기가 1등이다. 그리고 제가 소렌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기 기간이 기본 8개월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요. 아니 반도체 이슈 때 2년, 3년 기다려야 됐거든요?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됐는데도 8개월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소렌토를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싼은 어차피 투싼도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스포티지가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5세대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라든지 지인을 태우고 갈 경우에 2열 리클라이닝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좀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다? 이런 장점. 그리고 뽑기 이제 전에 아시는 분이 엑스라인 풀옵션을 뽑아서 타봤거든요. 2열 진짜 넓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거든요. 셀토스 타다가 스포티지로 와서 공간이 좀 넓다고 느끼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셀토스보다는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소렌토나 QM6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뭐 2열 폴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면 출시하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거 좀 다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나중에 추후에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폴딩을 하게 됐을 때 시트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일명 폴드 앤 다이브 시트가 2열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바닥 쪽으로 조금 깔리면서 접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하실 때도 조금 더 확장된 공간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장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인데 전기형 전 버전의 앞에 보면 테일램프 찡긋 요것도 사실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그거 괜찮으셨어요? 예,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 그랬는데 저는 찡끗 전 불어요. 저는 찡끗 모양도 괜찮았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찡끗 모양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뭐 지금 나온 요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루엣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5세대 전기형 스포티지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느낌이었다면 후기형 이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해진 인상인데요.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된 주간적인 등과 세로로 커진 4구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기아의 패밀리 룩을 이어나가는 느낌이고요. 하단부 범퍼 또한 세로 형태의 날카로운 느낌에서 네모네모 형태의 단정해진 느낌으로 바뀐 포인트가 더 뉴 스포티지의 전면부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차체 사이즈는 준중형 포지션이지만 차체가 꽤나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범퍼 형상이 좀 변화가 되어가지고 전기형 스포티지 대비해서 전장이 25mm가 늘어났으면서 와이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9인치 휠입니다. 기본 옵션인 17인치 전면 가공 휠부터 최상위 트림인 X라인 전용 19인치 블랙 휠까지 5가지 종류의 휠이 있는데요. 요즘 기아 자동차의 휠 디자인이 날이 갈수록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독특한 아주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그 후면부의 디자인은 큰 틀은 좀 비슷비슷하게 유지한 느낌인데요. 변화된 부분이 테일램프 디자인인데 원래는 좀 안으로 모이는 듯한 날카로운 느낌의 테일램프 디자인이었다가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바깥에 좀 감싸는 듯한 테일램프의 내부 그래픽의 디자인의 변화가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LED 방향 지시 등의 밝기와 디테일의 시인성이 조금 더 뛰어나게 바뀐 것 같고 하단부의 범퍼의 디테일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DCT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울컥거림, 그 다음에 말타기, 그 다음에 언덕길 만났을 때 RPM 급상승 확실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차주님께서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구매하셔가지고 약 4년 정도 타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차를 바꿔야겠다, 분노 게이지가 한 200% 찼던 이유가 이 7단 DCT 변속기의 각종 문제들이었잖아요. 맞아요. DTC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처음에 한 3만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5만 한 2천? 3천 킬로 넘어가니까 언덕길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이놈의 말타기, 언덕길만 만나면 RPM 급상승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는데 이놈의 수리비가 좀 가격이 막 1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이게 한 번 또 수리를 하게 되면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게 아니라 또 수리비가 또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가장 컸었죠. 서비스 센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이가 없었죠. 기아 오토큐 직원분께서도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미션 디스크 플라이휠 이런 거 소모품이니까 100만 원 내시고 한 5만 킬로 뒤에 또 오세요. 네. 호갱님, 네. 예? 개 같은 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스포티지 차량도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DC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었다가 후기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6 하이브리드 모델과 2.0 LPG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로 적용이 되어 있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로 DCT 미션은 이제는 적용을 안 하고 다 사라졌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비죠. 보통 셀토스 탈 때는 못 느꼈는데 하이브리드 타니까 연비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보통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20, 24 정도 나오고, 아직 제가 고속 주행은 안 해봐서 그래서 이 차량 19인치 휠의 이륜 구동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량 고속도로 연비, 공인 연비가 14.8k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운전하시는 주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 셀토스처럼 고속 주행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평균 그냥 속도는 준수하고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좀 천천히 다니시고 좀 감속도 하고 이러셔야 그래 그쵸. 회생제동이 되면서 배터리도 충전되고 맛을 느끼려면 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유, 그럼요. 쏘고 다니려면은 굳이 하이브리드 선택 안 하고 1.6 터보 선택했죠. 그리고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일반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에코 모드고요. 지금도 에코 모드를 쓰고 있고, 근데 아직 길들이기 전이라서 아직 스포츠 모드하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안 쓰고 에코 모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지금 현재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비율이 일반 공도 10에 고속도로 0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럼 차주님께서 현재까지 3,000km 넘게 주행을 하고 계시는데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출고 후 여태까지 초기화 안 하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14.8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유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지금 주유 후 연비는 18.몇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외 디자인은 뭐 저도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셀토스에는 블랙 시트를 선택을 못했었거든요. 그레이색 시트 타셨죠? 예, 그때는 진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음 한번 생기면 닦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블랙으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세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 만족하고 타고 있는 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차주님께서 타셨던 셀토스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택은 가능했었죠. 근데 또 이제 옵션을 넣었어야 되니까 없어도 전 괜찮다 느꼈었는데 확실히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또한 5세대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3스포크의 원형 핸들이었다가 이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2스포크의 D컷 핸들로 프레임이 스포티하게 바뀌었고요. 특히 기아 엠블럼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우측 상단으로 살짝 옮겨간 이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12.3인치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이 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 디자인 또한 전경의 그 마루꽃몰 형태의 느낌에서 이 차량 직사각형 형태로 조금 더 다듬어진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공조 조작이 동시에 변경이 가능하면서 공간의 효율성까지 갖춘 이 조작 컨트롤러가 역시나 지금도 인상이 깊고, 전경에서 블랙 하이그로시가 혹평을 받았던 이 센터 콘솔 이런 내장재들이 우드 그레인 느낌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조금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타셨던 셀토스는 기어봉이었잖아요. 이 다이얼식 기어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편하세요? 적응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적응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냥 도심형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탈 수가 있다. 소렌토는 언덕길 올라갈 때 잠깐 멈칫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아직 이거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 모터 출력이 전기형 대비해서 조금 더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전기형의 합산 출력은 230마력에 35.7토크였는데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합산 출력이 235마력에 37.4토크로 조금 출력이 소폭 상승한 것 또한 하나의 소소한 장점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토스 탈 때는 되게 딱딱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거 딱 타보고 나선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물컹하다 그래야 되나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하이브리드잖아요. 정숙성은 하나 끝내주거든요. 정말 정숙성은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엔진이 개입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정차시 아니면 신호에서 잠깐 걸렸을 때 소음은 확실히 줄어들고 셀토스보다는 확실히 정숙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모터에서 뭐 엔진으로 연동이 될 때 그런 이질감이나 그런 건 없다고 느끼시나요? 어떤가요? 처음 탔을 때는 일지감을 느꼈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일지감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좀 울컥거리거나 울렁울렁하다 조금 멀미가 난다라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차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생제동이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오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오토로 해놓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멀미가 나거나 아 이게 좀 힘들다 이런 건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5세대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샀을 때부터 고민이 있었던 게 엔진오일 증가 이슈 이것 때문에 아직까진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차주님 이 엔진오일 증가 이슈 문제는 2021년 출시가 됐던 전기형 스포티지에서도 이미 문제가 됐었던 다뤄졌었던 내용이고, 기아에서도 ECU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엔진오일 증가 이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게 100% 있다 없다 얘기만 아직 그냥 소문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엔진오일 먹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휩싸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예, 뭐예요? 엔진오일 빨리 갈면 돼요. 예? 엔진오일 시기를 좀 빨리 갈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해결책은 아직 없대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데이터가 네. 정립이 안 됐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다고 된다 안 된다 아예 없다 이러면 만 킬로에 갈죠.
근데 이제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연료가 엔진오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권장 주기가 10,000km에 한 번이거든요. 7,000km에 갈면 된대요. 그렇구나. 스트레스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지금 이 눈가에 눈물 자국이 한 2방울 보이거든요. 괜히 샀나 이런 개 같은 거. 그럼 또 다른 뭐 고질병이랄까 아니면 좀 뭔가 이슈가 됐다 그런 문제들 또 없을까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빌트인 캠 옵션을 넣으면 저속에서 시동이 꺼진다거나 예?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빌트인 캠 1은 화질도 안 좋고 음성 녹음도 안 되고 그 욕 진짜 더럽게 먹었거든요. 하지만 빌트인 캠 2로 넘어오게 되면서 요새는 좀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뭐 시동이 꺼진다는 게 뭐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렇죠. 차주님은 빌트인 캠 2를 넣지 않으셔서 네, 근데 빌트인 캠 넣으신 분들 얘기로는 저속에서 시동이 꺼진대요. 그리고 3시간밖에 녹화가 안 된대요. 그럼 굳이 빌트인 캠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3시간이면 어디 장 보고 오면 누가 갑자기 사고 냈으면 녹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오류는 잡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도 이제 업데이트 안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런다. 근데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 사실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딱 요게 떠올라요. 가격인데 이 돈이면 소렌토의 옵션 적당히 넣어서 아니면 체급을 좀 더 높여가지고 팰리세이드 깡통 이런 거 타도 아니요. 비벼볼 수는 있는데 가성비다. 그래도 저는 소렌토 이상으로 근데 일단 차체가 크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도 저라면 소렌토 스포티지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소렌토 그만. 차주님의 강단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럼 팰리세이드 전 정말 시계 넘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가장 무난해요. 혼자 타기엔 가장 무난해요. 싱글은 스포티지도 가능하다. 개 같은 거.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다 틀리긴 하거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진 음이 있어요. 이게 저는 못 느끼는데 후진 음을 딱 넣고 후진을 하면 소리가 되게 크대요. 저는 그렇게 큰 거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만약에 차가 오면 저 차다 확실히 느낄 정도로 음이 되게 좀 많이 커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전기형보다 확실히 음이 좀 커져서 안전사양에 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커요. 죄송한데 주변 지인분들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음이 되게 크대요. 그리고 차주님 뭐 후진 사운드가 조금 크고 이질감이 있어서 아쉽다 뭐 그것도 좋다 그거예요. 근데 정말 안전성에서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건 후진등이 정중앙 하단부에 딱 하나 달려있잖아요. 네, 맞아요. 위에 좀 올라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선 넘은 것 같은 게 경차인 레이도 후진등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 형 지금 준중형에서 중형까지 쌈 싸먹는 갓 스포티지 대스포티지인데 하나예요. 네, 하나. 그게 좀 아쉽긴 해요. 2개 딱 넣어줬으면 어떨까. 잠시만 요거 손 모양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저희 1990 방송 아니에요? 네네네.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이 트렁크 밑 하단 부분 번호판 밑에 블랙 하이그로시거든요.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차 한 2번 했거든요. 이제 기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내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를 기아에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욕을 먹다 보니까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를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빼줬는데 밖에는 여전히 블랙 하이그로시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애먹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타야죠. 그리고 앞뒷바퀴 휀다 쪽 휠하우스도 보시면 모두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사장님 지금 헛웃음 나오시잖아요. 셀토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 블랙 하이그로시에서 조금 해방이 되고 싶으시면 최상위 트림인 X라인 트림 가시게 됐을 때 하이그로시가 아닌 무광 플라스틱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X라인은 원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X라인 자체가 이제 오프로드 전용이다 보니까 고민도 했었죠. 근데 그냥 시그니처럼 그냥 넘어왔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본 거거든요. 통풍 시트 밑에 보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제 시트 안으로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 부분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소리가 나요. 아니 4천만 원이 넘는데 소리가 나요. 덜그럭덜그럭. 네, 덜걸 소리 나요 진짜. 그래서 저 2,000원짜리 폼 있잖아요. 그걸로 대놨어요. 소리 안 나게. 근데 4천만 원에 좀 그렇지 않나. 5세대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자동차세는 제가 연납을 신청을 해서 한 24만, 25만 원 정도? 그 정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거든요. 저는 하이브리드고 그다음에 안전사항이 많이 추가가 돼서 1년에 한 36만 원 내고 있어요. 셀토스 때는 보험료 얼마셨어요? 거의 50만 원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1.6이지만 확실히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류비. 보통 이제 출퇴근만 하면 원래 셀토스 때는 사륜이다 보니까 연비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넣었었는데 지금 3주에 한 번 기름 넣고 있어요. 확실히 좀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초기화 한 번도 안 하고 도심이 100%거든요. 보통 연비는 지금 14.98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촬영하고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지금 촬영 연비는 20.1이거든요. 지금 저희 일반 시내 주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복합 연비 20km 넘게 지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3,100 몇 킬로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엔진 오일을 갈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차 출고하시면 초창기 엔진 오일은 좀 빨리 갈아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예약은 해 넣었습니다. 5세대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차주님께서 4년 타시다 보니까 셀토스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타시면서 차주님께서 거의 뭐 마음이 표정이 달라요. 마음이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 차량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90점 정도? 그렇게 만족하시는데 10점 뺀 이유는 뭐예요? 엔진 오일 증가 이슈, 그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그런 것도 몇 프로 정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고민하시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정말 좋아요. 도심이 한 100%? 도심이 한 70% 정도이시다 그러면 확실히 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